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 한양의 시장은 아침 일찍부터 생기가 넘쳤다. 상인들의 외침, 흥정하는 소리, 그리고 거리를 가득 채운 다양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 분주한 시장의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떡집이 있었다. 그 가게의 주인은 25살이 젊은 여인 윤소라였다. 소라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쌀을 씻고 떡을 빚고 고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성과 사랑을 담았다. 그녀가 만드는 떡은 시장에서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그녀의 송편과 인절미는 왕실에서도 맛보고 싶어 할 정도로 유명했다. 소라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옆 가게 정육점 주인 김대식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네, 삼촌. 오늘은 특별한 송편을 준비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김대식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투박한 외모와 달리 마음씨가 따뜻했다. 그는 소라의 부모님이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마치 자신의 딸처럼 그녀를 돌봐주었다.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내 떡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소라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준비를 계속했다. 그녀의 떡집은 작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떡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정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어떤 날은 힘든 하루를 보낸 손님에게 떡 한 조각을 더 얹어주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아이들에게 작은 경단을 선물하기도 했다. 해가 완전히 뜨고 시장이 더욱 붐비기 시작했다. 첫 손님은 언제나처럼 박영준 선생이었다. 그는 근처 서당의 학자로 매일 아침 소라의 떡을 사러 왔다. 안녕하세요, 영준 선생님. 소라가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 소라 아가씨. 영준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30살 정도의 남자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말수가 적었다. 오늘도 송편 10개 부탁해. 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소라는 조심스럽게 송편을 종이에 싸서 건넸다. 영준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소라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항상 책을 품에 안고 다녔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듯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다. 해가 저물고 시장이 서서히 한산해질 때쯤 소라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은 떡들을 깨끗이 치우고 내일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소라야. 대식이 퇴근하며 말했다. 삼촌도 수고하셨어요. 내일 뵐게요. 소라가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라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그녀는 작은 소원을 빌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소라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가게 문 앞에 놓인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깨끗한 한지에 쌓인 그것은 아름다운 붉은 장미 한 송이였다. 장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한자 한 글자가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소라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라 시장은 한산했다. 누가 이런 선물을 남겨놓았을까? 그녀는 장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그 향기를 맡아보았다. 신선하고 달콤한 향기가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누구일까? 소라는 궁금증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떡을 팔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그 장미와 한자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어제의 장미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선물이었을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가게 문 앞에 도착한 소라는 숨을 들이켰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문 앞에는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익은 복숭아였다. 복숭아 옆에는 역시 한자 한 글자가 쓰인 쪽지가 있었다. 감,
단맛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소라는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택된 것처럼 완벽했다. 소라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지?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하루 동안 소라는 모든 손님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그들 중 누군가가 특별한 관심을 보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살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에 찾아온 박영준 선생은 여전히 수줍어하며 송편을 주문했고 옆 가게의 김대식 삼촌은 평소처럼 투박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소라야,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유심히 보는 거니? 김대식이 물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 이상한 상황을 이야기해도 될지 고민되었다. 아니에요, 삼촌. 그냥 손님들의 기분이 좋아 보여서요. 김대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틀 연속으로 선물을 받은 소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누가 이런 선물을 남기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생각해 보았다. 박영준 선생? 그는 학문이 깊고 한자를 잘 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수줍어해서 이런 낭만적인 제스처를 할 것 같지는 않았다. 김대식 삼촌? 그는 소라를 딸처럼 여기고 있었다. 다른 가게 주인들, 손님들, 소라는 마음속으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보았지만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다. 셋째 날 아침, 소라는 또다시 선물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작은 주머니에 담긴 구운 견과류였다. 쪽지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소라는 견과류를 맛보았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다음 날에는 작은 차주머니가 놓여 있었고 쪽지에는 향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손수건에 심이라는 글자가, 그 다음에는 작은 꽃병에 성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매일 아침, 소라는 새로운 선물과 한자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만의 작은 비밀, 작은 모험 같았다. 선물을 남기는 사람이 누구든 그는 소라의 마음에 특별한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소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신비로운 선물의 주인공을 찾아내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녀가 알고 있는 누군가여야 했다. 소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가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내일은 꼭 너를 찾아낼 거야. 소라는 그날 받은 작은 도자기 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른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소라는 집을 나섰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발한 그녀는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에서 숨을 곳을 찾았다. 가게가 보이는 자리에 몸을 숨긴 소라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소라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응시했다. 그러나 어둠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림자는 무언가를 가게 문 앞에 놓고 빠르게 사라졌다. 소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가게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예상대로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였고 쪽지에는 몽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꿈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드디어 널 잡았어. 소라는 그림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하루, 소라는 모든 손님들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아침에 온 손님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도 특별히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정오쯤, 박영준 선생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를 찾았다. 그는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늦어서 미안해요. 소라 아가씨. 오늘은 서당일이 많았어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항상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소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영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손에는 먹 자국이 있었다. 한자를 쓴 흔적일까? 그날 오후 김대식이 갑자기 소라의 가게에 들렀다. 소라야, 혹시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 없었니? 소라는 놀랐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삼촌? 아니, 그냥 오늘 새벽에 누군가가 시장 근처를 서성거리는 걸 본 것 같아서 네가 혹시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 걱정됐어. 대식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대식이 그 그림자를 본 것일까? 아니면 대식 자신이 그 그림자였을까? 괜찮아요. 삼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대식은 안심한 듯 웃었다. 다행이구나.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항상 조심하렴. 그날 저녁, 소라는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한 노인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즘 이른 아침에 젊은 남자가 시장을 서성거리는 걸 몇 번 봤어. 뭔가를 찾는 것 같았지. 노인이 말했다.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소라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 자세한 얼굴은 기억나지 않네. 하지만 품이 있어 보였지. 소라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 품이 있는 모습. 그 설명은 여러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었다. 박영준 선생도 그런 모습이었고 시장의 다른 젊은 상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소라는 다시 일찍 나와 숨어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다른 위치에서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림자의 정체를 확실히 보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어둠 속에서 다시 그림자가 나타났다. 소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는 달빛이 조금 더 밝아서 그림자의 윤곽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였다. 그는 무언가를 가게 문 앞에 놓고 돌아서려는 순간 소라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다. 그림자는 즉시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라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달빛이 그림자의 얼굴을 비췄다. 소라는 그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남자는 빠르게 몸을 돌려 달아났다. 기다려요. 소라가 외쳤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소라는 실망하여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놓여 있었고 쪽지에는 정이라는 글자가 다시 쓰여 있었다. 소라는 인형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 그림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떤 익숙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 다음 날, 소라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신비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과 한자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분명 교양 있고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또한 소라를 잘 알고 있으며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소라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었다. 박영준 선생 학문이 깊고 한자에 능통하며 매일 아침 일찍 온다. 김대식 삼촌 소라를 잘 알고 새벽에 항상 시장에 있다. 이민호 꽃가게 주인으로 장미를 구할 수 있고 소라와 가끔 대화를 나눈다. 정우성 과일 상인으로 복숭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라에게 친절하다. 한지호 차 상인으로 차주머니를 제공할 수 있고 조용하지만 소라를 자주 본다. 소라는 이 5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녀는 각 사람의 행동, 글씨체, 그리고 그들이 소라에게 보이는 관심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소라는 박영준 선생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영준이 가게에 왔을 때 소라는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시도했다. 선생님,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소라가 물었다. 영준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다. 최근에는 사랑과 인연에 관한 옛 시집을 읽고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요. 정말요? 저도 시를 좋아해요. 혹시 한 구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영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꽃이 피고 지듯 사랑도 때를 알아 찾아오네. 기다림의 아픔은 만남의 기쁨으로 변하리. 소라는 감동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운 시네요. 선생님은 정말 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영주는 수줍게 웃었다. 과찬이세요. 나는 그저 좋아하는 것을 읽을 뿐이에요. 대화를 마치고 영준이 떠난 후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영주는 분명 섬세하고 낭만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 신비로운 선물을 남기는 사람일까? 그의 수줍음과 조용한 성격을 생각하면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소라는 김대식을 관찰했다. 점심시간에 그를 찾아갔을 때 대식은 고기를 손질하고 있었다. 삼촌, 제가 새로운 떡을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소라가 작은 접시에 떡을 담아 건넸다. 대식은 기쁘게 떡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소라야. 내 떡은 항상 최고야. 소라는 그가 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식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움직임은 투박했다. 그는 소라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보였지만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보호적인 애정이었다. 삼촌, 혹시 한자를 잘 쓰세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식은 크게 웃었다. 나? 한자라고? 나는 글씨 쓰는 것보다 고기 자르는 게 더 쉬워. 왜 그런 걸 물어?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대식은 소라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거친 손과 솔직한 성격은 섬세한 선물을 남기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다음 며칠 동안 소라는 나머지 세 사람도 관찰했다. 이민호는 꽃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소라에게 친절했지만 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정우성은 항상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소라와의 대화는 주로 날씨와 장사에 관한 것이었다. 한지호는 조용하고 신비로운 면이 있었지만 그는 주로 자신의 차가게에만 집중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의 관찰 끝에 소라는 여전히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했고 어느 누구도 확실히 의심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신비로운 선물은 계속해서 소라의 가게 앞에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소라는 선물들을 모두 모아놓고 살펴보았다. 장미, 복숭아, 견과류, 차주머니, 손수건, 꽃병, 비단 주머니, 목각 인형, 그리고 각각에 쓰여진 한자들, 미, 감, 정, 향, 심, 성, 몽. 소라는 선물들과 그에 담긴 한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미, 감, 정, 향, 심, 성, 몽, 정. 이 글자들이 모여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 소라는 한자들을 종이에 옮겨 적고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 노력했다.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다. 이 글자들을 함께 읽으면 하나의 시가 되었다. 아름다움과 달콤함, 정성과 향기가 마음에 진심으로 꿈처럼 정을 준다. 비록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었다. 소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사람을 잡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 가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새벽녘, 시장이 아직 고요할 때 소라는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소라의 가게 쪽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소라는 그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였으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가 가게 문 앞에 무언가를 놓으려 할 때 소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일찍 출근하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였다. 그 남자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소라가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남자는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났다. 기다려요. 소라가 외쳤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너머로 사라진 후였다. 실망한 소라는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이번에는 작은 비단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옥 팔찌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인연을 의미하는 글자였다. 소라는 팔찌를 손목에 끼워 보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완벽하게 맞았다. 그녀는 쪽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글씨체는 아름답고 유려했다. 분명 교양 있는 사람의 필체였다. 저기 소라 아가씨.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소라는 놀라 쪽지를 급히 숨겼다. 한 노인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시장에서 약재를 파는 이 할아버지는 소라의 단골 중 한 명이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소라가 물었다. 산에서 새 약초를 캐려고. 오늘은 특별히 일찍 시작해야 해. 노인이 대답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소라의 손목에 있는 팔찌에 머물렀다. 오, 그건 아주 아름다운 옥 팔찌구나. 어디서 구했니? 소라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선물 받았어요.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사람인가 보구나. 옥은 순수함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하지. 노인이 떠난 후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 신비로운 남자의 얼굴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그 기억을 되살려보려 노력했다. 어두웠지만 그의 윤곽은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누구였을까? 며칠이 지나면서 소라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시장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다. 소라가 매일 아침 신비로운 선물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 전체에 퍼졌다. 소라야, 정말 매일 선물을 받고 있니? 옆 가게 꽃상인 이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누가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비밀 추종자가 있다니 부럽구나.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분명 소라를 정말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다른 상인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 신비로운 선물에 대해 묻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추측을 말하기도 했다. 내 생각에는 젊은 양반집 도련님일 거야. 한 여인이 말했다. 아니야. 분명 외국에서 온 부유한 상인일 거야. 다른 이가 말했다. 소라는 이런 추측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다. 그녀는 그 신비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김대식이 소라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다. 소라야,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삼촌? 소라가 물었다. 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요즘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구나. 네가 매일 아침 비밀스러운 선물을 받는다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그래,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 대식이 한숨을 쉬었다. 소라야,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선물을 받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소라는 대식의 걱정을 이해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삼촌,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냥 작은 선물들이고 한자로 쓰인 메시지뿐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이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식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소라는 시장을 나서려 할 때 박영준 선생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라가 인사했다. 영준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 소라 아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시장에 계셨네요. 소라가 물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요. 영준이 약간 긴장한 듯 대답했다. 그의 시선이 소라의 손목에 있는 옥 팔찌에 잠시 머물렀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소라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선생님, 혹시 한자를 잘 쓰시나요? 영준의 얼굴이 약간 붉어졌다. 네,
선비로서 한자는 기본이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제가 요즘 한자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영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말요? 그럼 다음에 꼭 부탁드릴게요. 소라가 기쁘게 대답했다. 영준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라는 그가 서둘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준은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긴장된 모습, 소라의 팔찌를 본 반응, 그리고 한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혹시 영준 선생님이... 소라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다시 한번 일찍 나와 숨어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은밀하게 숨었다. 그녀는 반드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어두운 새벽, 예상대로 그 신비로운 그림자가 나타났다. 소라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림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며 소라의 가게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언가를 가게 문 앞에 놓고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소라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려주세요. 그림자는 놀라서 멈췄다. 소라는 빠르게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 정도였다. 어두웠지만 소라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영준 선생님, 소라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박영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당황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소라 아가씨, 저는... 소라는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선생님이 그 선물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몰래.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라가 물었다. 영준은 고개를 숙였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라 아가씨는 항상 밝고 아름다우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시죠. 저 같은 평범한 선비가 감히 어떻게... 소라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받았던 모든 선물들과 한자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모두 영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선물들과 한자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영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좋아하셨다니 기쁩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정체를 알게 되어 더 기뻐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고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소라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영준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작은 책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들을 모아 직접 쓴 것입니다. 소라는 감동했다. 정말 특별한 선물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소라 아가씨. 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마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영준은 항상 조용하고 수줍었지만 그의 눈에는 항상 진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선물들은 그의 섬세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뻐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소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영준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첫 번째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를 열 시간이네요. 소라가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준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송편 사러 오실 거죠? 소라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영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꼭 오겠습니다. 소라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신비로운 비밀은 풀렸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소라는 영준이 남긴 책을 조심스럽게 들고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소라와 영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영준은 이제 매일 아침 공개적으로 소라의 가게를 찾았고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선물은 없었지만 대신 직접 전해지는 따뜻한 말과 시선이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라야, 그 비밀 선물을 주던 사람이 박영준 선생이었구나. 이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소라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네, 그랬어요. 와, 정말 로맨틱하다. 조용한 선비가 그런 낭만적인 짓을 하다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다. 김대식도 이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영준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자 안심했다. 영준 선생은 좋은 사람이야. 학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해. 대식이 소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렴. 소라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네, 삼촌. 걱정 마세요. 영준은 이제 매일 아침뿐만 아니라 가끔 저녁에도 소라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어느 날 저녁, 소라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영준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들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라 아가씨. 영준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영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라가 반갑게 대답했다. 영준은 책을 소라에게 건넸다.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소라 아가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소라는 감사히 책을 받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제가 읽고 나서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일 성황당 축제가 열리는데 혹시 함께 가보시겠어요? 소라는 놀랐다. 성황당 축제는 마을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고 많은 젊은 남녀들이 짝을 이루어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영준의 제안은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네, 좋아요. 소라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함께 가요. 영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인가요? 그럼 내일 오후에 제가 여기로 모시러 올게요. 그날 밤, 소라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영준과 함께하는 축제를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받았던 선물들과 한자들, 그리고 영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떠올리면서 소라는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그에게 기울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소라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특별히 예쁜 옷을 입고 영준이 선물한 옥 팔찌를 손목에 찼다. 손님들은 평소와 다른 소라의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 한 여인이 물었다. 소라는 부끄러움에 살짝 웃었다. 네, 오후에 성황당 축제에 갈 거예요. 혹시 박영준 선생과 함께? 여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기쁜 듯 웃으며 다른 손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곧 가게 안은 축하와 응원의 말로 가득 찼다. 영준 선생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희 둘은 정말 잘 어울려.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래. 소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끄러워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오후가 되어 영준이 약속대로 소라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소라 아가씨, 이 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영준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소라는 기쁘게 꽃을 받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아름다워요. 김대식이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둘이 잘 다녀와. 늦지 않게 조심해서 돌아오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걱정 마세요. 소라와 영준은 함께 성황당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영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공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때부터 떡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일, 부모님께 배운 비법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떡집을 키워나가는 꿈에 대해 말했다. 성황당에 도착하자 축제는 이미 한창이었다. 화려한 등불과 장식들이 거리를 밝히고 다양한 음식과 놀이부스들이 사람들로 붐볐다. 소라와 영주는 함께 축제를 즐겼다. 그들은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전통 놀이에 참여하고 공연을 관람했다. 소라 아가씨, 저기 소원을 비는 연등이 있네요. 한번 뛰어볼까요? 영준이 제안했다. 소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각자 연등에 소원을 적고 함께 하늘로 띄웠다. 두 개의 연등이 밤하늘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그들의 마음처럼 아름다웠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영준이 물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영준은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요. 저도 비밀로 할게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작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마을의 불빛과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소라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라 아가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특별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설레는 마음처럼 빛났다. 소라 아가씨, 영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남기기 시작한 이유를 아세요? 소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싶어요. 처음 당신의 가게에 갔을 때부터 저는 당신의 미소와 따뜻함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영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모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런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소라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저는 그저 책만 읽는 수줍은 선비였어요. 직접 마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죠. 영준이 계속했다. 그래서 작은 선물과 한자로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의 가게 앞에 선물을 두면서 언젠가는 제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선물들과 한자들이 제게 얼마나 특별했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선물을 발견하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어요. 영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정말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다행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소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특히 모든 한자를 모아 읽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였는지 깨달았어요. 영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렸군요. 정말 똑똑하세요.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그 메시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달빛 아래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소라 아가씨, 영준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제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마음도 알고 싶어요.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영준과 함께한 시간, 그가 보여준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그녀 자신이 느끼는 설렘, 모든 것이 하나의 답으로 모여들었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선생님께 향하고 있어요. 영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영준이 물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가운데 소라와 영준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소라와 영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장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영준이 선물과 한자로 마음을 전했던 낭만적인 방식에 여성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냈다. 너희 둘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이민호가 어느 날 소라에게 말했다. 영준 선생은 학식 있고 진중한 사람이고
소라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니 서로 잘 어울려. 소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영주는 이제 거의 매일 소라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때로는 책을 가져와 조용히 한쪽에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소라의 떡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러나 모든 사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그들에게 닥쳤다. 영준아, 큰일 났다. 영준의 친구이자 같은 서당에서 공부하는 정호가 급하게 가게로 달려왔다. 영준은 놀라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서울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대. 특별히 왕명으로 열리는 별시라고 해. 정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관직에 오를 수 있다고 해. 우리 같은 지방 선비들에게는 정말 드문 기회야. 영준의 눈이 커졌다.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은 모든 선비들의 꿈이었다. 특히 별시는 드물게 열리는 특별한 시험이었다. 언제 시험이 열리는데? 영준이 물었다. 한 달 후야. 하지만 서울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일주일 내로 출발해야 해. 정호가 대답했다. 소라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영준이 과거를 보러 간다면 그들은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 영준이 합격하면 서울에서 관직을 맡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오랫동안, 어쩌면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정호가 떠난 후 영준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소라에게 다가왔다. 들었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어요. 소라 아가씨. 저는 영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소라는 강한 척 미소 지었다. 선생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선생님의 꿈이었잖아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소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세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릴게요. 선생님은 꼭 과거에 합격해서 돌아오세요. 영준은 감동했다. 소라의 지지와 이해에 그는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고마워요, 소라 아가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날 이후 영준은 과거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여전히 소라의 가게를 찾았지만 이전보다 시간이 줄어들었다. 소라는 그런 영준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녀는 때로 특별한 떡을 만들어 영준에게 주며 공부에 힘을 보태주었다. 이건 특별한 찹쌀떡이에요. 머리를 맑게 해준대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다. 영준은 감사히 떡을 받았다. 소라 아가씨의 떡은 언제나 특별해요. 이 떡 덕분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 날짜가 다가오면서 소라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영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랐지만 그가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출발 전날 저녁, 영준은 소라를 찾아왔다.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소라 아가씨,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영준이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소라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비추이 목걸이가 있었다. 목걸이 펜던트는 작은 꽃 모양이었고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이 꽃은 연꽃이에요. 영준이 설명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죠. 그것은 소라 아가씨를 닮았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소라는 감동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선생님. 영준은 조심스럽게 소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더 맛있는 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꼭 껴안았다. 이별의 시간은 항상 아프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약속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영준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다. 영준은 다른 선비들과 함께 말을 타고 서울로 향했다. 꼭 기다릴게요. 소라가 외쳤다. 영준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꼭 돌아올게요. 말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는 영준이 선물한 목걸이를 꼭 쥐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영준이 떠난 후 소라의 일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영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라야,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김대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소라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삼촌.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대식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준 선생이 보고 싶은 거지? 소라는 놀라서 대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말에 그녀는 부끄러워졌다. 걱정하지 마. 그는 좋은 사람이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대식이 위로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영준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소라는 그에게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다.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준은 시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소라가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라는 그 편지를 받고 기뻐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썼다. 시장의 소식, 새로 만들어본 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마음을 전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라는 떡 만드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녀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더 다양한 떡을 개발했다. 손님들은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좋아했고 그녀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소라야, 내 떡은 정말 날이 갈수록 맛있어진다. 단골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다. 소라는 기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녀의 성공에 김대식도 기뻐했다. 네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거야. 소라는 감격했다. 고마워요, 삼촌. 삼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편 서울에서는 과거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영준의 편지에 따르면 시험은 매우 어려웠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라 아가씨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영준의 편지에 쓰여 있었다. 소라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기도했다. 선생님이 꼭 합격하길 바라요.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될 무렵 소라는 매일을 긴장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소라의 가게로 급하게 다가왔다. 그는 영준의 친구 정호였다. 소라 아가씨, 큰일 났어요. 정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영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준이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어요. 소라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장원급제. 그것은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엄청난 영예였고 영준에게 큰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인가요? 소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방금 소식을 들었어요. 영준이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정호가 편지를 건넸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에는 영준의 기쁨과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장원급제 소식을 전했고 곧 임금님을 직접 아련하게 된다고 했다. 임금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소라 아가씨와 함께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소라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다.
영준이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님을 아련한다면 그는 높은 관직에 오를 것이고 서울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모두가 소라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영준 선생이 장원급제를 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민호가 감탄했다.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인재가 나오다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다른 상인이 말했다. 김대식은 소라의 복잡한 마음을 읽었다. 소라야, 괜찮니? 소라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삼촌. 정말 기뻐요. 선생님이 꿈을 이루다니. 대식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영준 선생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영준이 장원급제를 한 지금 그는 더 이상 이 작은 마을의 가난한 선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될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과연 소라 같은 평범한 떡집 주인을 기억할까? 그리고 기억한다 해도 그들의 신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소라는 그날 밤 편지를 썼다. 그녀는 영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가 자랑스럽다는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준의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편지를 마치고 소라는 영준이 선물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연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빛 아래 반짝였다. 그녀는 목걸이를 꼭 쥐고 기도했다. 선생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꼭 돌아와 주세요. 영준의 장원급제 소식이 전해진 후 마을은 들썩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이야기했고 영준의 성공은 마을의 명예가 되었다. 소라의 가게에도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영준과 소라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다. 소라 아가씨, 영준 선생님과는 어떻게 될 계획이에요? 한 여인이 물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어요. 선생님이 돌아오면 함께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심 소라는 불안했다. 영준의 편지는 계속 왔지만 그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임금님을 직접 아련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고관들과 교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소라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영준이 곧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임금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지방 순시를 나오게 되었고 그 길에 고향 마을을 들릴 것이라고 했다. 소라는 이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긴장했다. 오랜만에 영준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소라야, 영준 선생이 돌아온다는데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김대식이 제안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삼촌. 선생님이 좋아하는 떡들을 준비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영준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환영회를 준비했다. 시장 광장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도 계획했다. 소라도 이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영준이 좋아하는 모든 종류의 떡을 만들어 환영회에 내놓을 계획이었다. 영준이 돌아오기 전날 밤, 소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들의 재회를 상상했다. 영준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예전처럼 대할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드디어 영준이 돌아오는 날이 왔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영준의 도착을 기다렸다. 소라도 그들 사이에 서 있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행렬이 다가왔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말을 타고 있었고 그들 중앙에 영준이 있었다. 그는 이전과는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붉은색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선비가 아닌 나라의 중요한 관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영준을 맞이했다. 영준은 말에서 내려 공손히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은 군중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소라는 사람들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영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떨렸다. 그는 너무 달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알던 그 수줍은 선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영준의 시선이 마침내 소라를 찾아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영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소라에게 다가왔다. 소라 아가씨, 영준이 조용히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인사했다. 영준 대인,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준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대인이라는 호칭이 그들 사이에 생긴 거리감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영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넘기 힘든 신분의 벽이 존재했다. 마을에서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소라가 공손히 물었다.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기쁘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장 광장으로 향했다. 영준은 다른 관리들과 함께 중앙 자리에 앉았고 소라는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멀어진 것 같았다. 환영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준은 여러 마을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정중하고 지혜로웠으며 마을의 문제들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소라는 그런 영준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슬펐다. 환영회가 끝날 무렵 영준이 소라에게 다가왔다. 소라 아가씨,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소라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그들은 시장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은 그들이 예전에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였다. 오랜만이에요. 영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말 바빴지만 항상 당신을 생각했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도 선생님을 많이 생각했어요. 편지 감사했습니다. 영준은 고개를 숙였다. 소라 아가씨, 제가 이렇게 변해서 미안해요. 이 관복, 이 직위, 모두 제가 원하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든 것 같아요. 소라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영준이 그녀의 마음을 정확히 읽었다는 것에 감동했다. 이해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꿈을 이루셨고 그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소라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영준은 소라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하지만 그 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소라 아가씨. 소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에서의 생활은 화려하고 중요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곳,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영준이 계속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는 이 지역의 관리로 남기를 요청했습니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소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서울에 남지 않고 이곳에 오시겠다는 건가요?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이 지역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영준이 자신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님, 서울에서의 기회를 포기하시는 건 소라가 말했다. 영준은 미소 지었다.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모든 거리감과 불안이 사라졌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찾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영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가 있었다. 소라 아가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소라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네, 선생님, 기쁘게 그러겠습니다. 영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라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소라 아가씨,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을은 영준과 소라의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영주는 약속대로 이 지역의 관리로 부임했고 그의 지혜와 공정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소라는 여전히 떡집을 운영했지만 이제 그녀의 떡은 더 널리 알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다. 결혼식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영준과 소라의 사랑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구나. 김대식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소라의 아버지 대신 그녀를 예식장으로 이끌었다. 소라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영준이 선물한 비녀가 꽂혀 있었고 목에는 연꽃 목걸이가 빛났다. 고마워요, 삼촌. 삼촌이 항상 저를 지켜주셔서 이 날이 가능했어요. 소라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부모님이 지금 너를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나도 정말 자랑스럽다. 소라야. 예식은 마을 중앙의 큰 정자에서 진행되었다. 영주는 관복 대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소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다. 소라가 정자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행복이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영준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서로를 찾은 안도감과 기쁨이 담겨 있었다. 예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준과 소라는 서로에게 절을 하고 잔을 나누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은 신분과 배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승리였다. 예식이 끝난 후 큰 잔치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소라의 떡은 잔치의 중심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맛을 칭찬했다. 이제 소라의 떡은 왕실에서도 맛볼 수 있겠구나. 한 마을 주민이 농담했다. 영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저는 이미 임금님께 소라의 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도 매우 관심이 있으셨어요.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더 열심히 배워서 더 맛있는 떡을 만들 거예요. 잔치가 한창일 때 이민호가 영준에게 다가왔다. 영준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나요? 매일 아침 선물과 한자를 남기는 것 말이에요. 영준은 미소 지었다. 사실 그건 옛 시집에서 읽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한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꽃과 시를 남겼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소라 아가씨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민호는 감동했다. 정말 로맨틱하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준은 웃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진심이에요. 진심을 담아 전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영준과 소라는 조용히 시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소라의 떡집 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네요. 소라가 말했다. 영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처음으로 당신의 떡을 맛보고 당신의 미소를 본 곳이죠. 그들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이제 그들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였다. 앞으로 이 가게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준이 물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계속 운영할 거예요. 떡 만드는 것은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영준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처럼 따뜻하고 정성 어린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소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선생님처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영준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좋은 부모가 되어요. 그리고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소라와 영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특히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결합은
시대를 앞서간 아름다운 사례로 기억되었다. 소라의 떡집은 더욱 번창했다. 그녀의 떡은 이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찾는 명물이 되었고, 심지어 왕실에서도 특별한 행사 때 소라의 떡을 주문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가게를 열어 성공했다. 영주는 정직하고 현명한 관리로서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는 특히 교육과 민생에 관심을 기울여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는 학당을 세우고 민생을 개선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의 업적은 임금님께도 인정받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아들 영호는 아버지처럼 학문에 뛰어났고 딸 미라는 어머니처럼 요리에 재능을 보였다. 두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면 바르게 성장했다. 은퇴 후 소라와 영주는 시장 근처의 조용한 집에서 여생을 보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영주는 가끔 소라에게 시를 지어 읊어주었고 소라는 영준을 위해 특별한 떡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집 정원에는 장미꽃이 가득했다. 영준이 처음 소라에게 남긴 선물이 장미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미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다. 연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다.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노년의 소라와 영주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영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영준은 소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어요. 소라. 당신의 따뜻함과 강인함이 항상 나를 지탱해 주었어요. 소라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도 제게 같은 존재였어요. 선생님의 지혜와 사랑이 항상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석양이 지고 별들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장미와 떡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조선의 어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은 가끔 이른 아침 떡집 앞에 놓인 장미 한 송이와 한자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고 한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남기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다. 그렇게 장미와 떡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며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소라와 영준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용기와 진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들이 깃들기를 바란다.